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7월 8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의 60% 이상을 그것도 한 큐에 늘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윤석열식 의대 증원은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돌팔이 양성교육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의학교육 환경에 지킴이 역할을 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최근 들어서 계속 흔들어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갑자기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줄여서 의평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의평원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함부로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의평원은 전국에 있는 의대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아주 꼼꼼히 평가하는 이런 인정기관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이라서 전국에 있는 의대들은 이 의평원으로부터 인증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년짜리 인증, 4년, 6년짜리 인증이 있는데 이런 인증을 받지 못하면 즉 의평원의 통과를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여러 제재를 받게 되죠. 모집 정원 감축이라든가 모집 정지, 나아가서 그 의대 학생들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이런 응시 자격도 주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폐과, 폐교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평원은 정말 독립성과 중립성이 그 핵심이죠. 그런데 교육부가 나서서 이걸 지금 흔드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의평원의 원장이 안덕선 원장인데 지난 국회 청문회 때도 나온 바 있습니다. 청문회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런 급격한 의대 증원이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인터뷰에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듣고 지금 교육부가 기분 나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런 의평원을 향해서 여러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자, 오석환 차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 원장이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의평원의 권위를 깎아내리듯이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평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가 지정한 인정기관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제기구로부터 그 인증평가로서의 그 자격을 부여받은 이런 인정기관인데 굳이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의료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 자, 지금 중립과 공정을 얘기하는데 이걸 지금 교육부가 흔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압박했는데 이건 굉장한 흔들기죠. 자, 지금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겠다.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의평원 이사회는 총 22명인데 이 중에 18명이 의대 교수입니다. 나머지 4명은 정부 대표, 교육계 대표, 그리고 언론, 법조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적 구성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의사들 비중은 줄이고 그 자리를 소비자 단체 등으로 채우겠다. 이런 발상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사회 구성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꿈으로써 의평원의 역할에 뭔가 영향을 끼치겠다. 이걸 흔들겠다라는 이런 나쁜 의도죠. 자, 이외에도 오 차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 등 막연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자, 이렇게 반박했는데, 아니 그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는 9월에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치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대책 없는 뒷북이죠. 이렇게 무책임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의 교육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묻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러면서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언급했는데, 현재 관련 법에서는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 있는 의대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라는 거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8명이다.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가르칠 사람이 부족해서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는 잘못된 것이다. 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야말로 정말 평균의 함정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법정 기준인 교수 1인당 8명에 못 미쳐서 의대 교육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의대 중 최소 3곳이 주요 임상과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을 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임상 분야의 교수, 각 분야별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주요 임상 과목은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본과 3학년생이 필수적으로 실습해야 되는 7개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주요 임상과를 보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이미 8명을 초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 1,509명이 늘어날 경우에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이 넘는 곳은 총 19곳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대 중에 19곳의 의대는 완전히 교육이 부실화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을 가지고 통계를 왜곡해서 발표하는 이런 교육부의 행태 정말 혀를 차게 되는데, 자, 지난 5월에 이 의평원은 정부로부터 향후 5년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다시 재지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이 정원이 늘어난 의대를 어떤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평가 기준을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정말 이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함이 핵심인 이 의평원을 이렇게 교육부가 나서서 지금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무리수에 무리수, 정말 뒷북치듯이 이제 와서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 자, 그런데 재정 지원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교육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해도 그건 국립대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지금 사립대에 대해서는 이 교육부가 어떻게 지원할지 나온 대책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의학교육의 부실화는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정말 이 의대 증원, 이 의료대란 사태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만큼이나 가장 악질이 저는 교육부라고 봅니다. 정말 교육을 생각하는 기관이라면 이런 부실화가 뻔히 보이는 이런 정책을 막아섰어야죠. 반대의 목소리를 냈어야죠. 지난 5개월 내내 윤석열 정부의 도우미 역할만 하면서 의대생들의 정상적인 휴학마저 막아섰던 게 이 교육부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을 향해서 휴학 승인도 해주지 말라라고 하면서 돌아오라, 아무런 대책 없이 돌아오라는 얘기만 하고 있죠. 지금 1학기 지나서 2학기 개강하는 시점인데 의대는 일찍 개강을 합니다. 아니, 이런 의대 교육을 지금, 의대 교육 현장을 정말 초토화시켜 놓고서는 돌아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이런 교육부, 아무런 대책도 없고 휴학 승인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돌아오라? 이건 정말 등록금 떼먹겠다는 못된 심보의 다름 아니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돌아온들 아니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몰아서 한꺼번에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런 불가능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이건 대놓고서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계속 진급시킬 것처럼 아무런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냥 뭐 졸업시켜 줄 것처럼 이런 돌팔이 교육을 오히려 그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을 교육부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료 대란에서 복지부만큼이나 가장 악질인 기관이 교육부다. 그래서 의평원을 흔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악질 교육부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절대 좌시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7월 9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던 교육부 차관의 긴급 브리핑을 두고 지금 의료계가 일제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주요 의대가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데 연세대 고려대를 필두로 해서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의대, 가톨릭대, 나아가서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등등이 일제히 비판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 의료계의 반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현장, 의대 교육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의평원 흔들기까지 나선 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를 보면서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이 의대 증원이 결국은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돌파리를 양산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에 전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실의 입을 막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지난 긴급 브리핑은 그야말로 뭐 협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각 의대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분의 페이스북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국대 의대 교수이고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형욱 교수의 페이스북 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어떤 기관인지를 앞에서 먼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내용 같이 보시죠. 일반 국민들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줄여서 의평원에 대해 잘 모를 것입니다. 의사 면허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의과대학이나 졸업한다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5조 2항 1호에 따라 또 고등교육법 제11조 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여기서 고등교육법 제11조 2에 따른 인정기관이 바로 의평원입니다. 자, 이런 취지는 제대로 된 의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국가시험 그 응시 자격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전국에 있는 각 의대가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평가하는 기관이 바로 의평원이죠. 그래서 모든 의대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기관인데, 자, 이런 기관에 대해서 그 오석관 교육부 차관 긴급 브리핑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이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이 의대 증원 정책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왈가왈부하고 있다.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 권위를 깎아내리듯이 표현했는데 이러니 의료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 원래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정기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위원회에서 여러 영역의 평가 인증기구, 의평원, 치평원 등등을 인정합니다. 제가 과거 인정기관 심의위원회 위원을 했고 의평원, 치평원을 인정할 때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평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 심의위원회의 인정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평원은 국제인증평가기구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1로부터 2026년 9월까지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컨대 의평원은 단순히 국내용이 아니라 국제기구로부터 국제적 기준을 통과하여 인정을 받은 전문성 있는 단체입니다. 자, 지금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 의평원에 걸맞는 기구가 다 선진국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의대 교육을 제대로 어떤 평가하고 또 인증하도록 이렇게 권위를 부여받았는데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로부터도 그 권위를 인정받은 기관이 바로 의평원이라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의학교육의 관점에서 WFME의 인정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인정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WFME는 전 세계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인정 기준을 구성하고 적용하지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 심의위원회는 솔직히 교육부 관료들이 관리하는 도구적 기구일 뿐입니다. 의학교육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인정기관 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코미디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인정기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만약에 국내 교육부가 인정하는 기관이 아무 의과대학이나 이렇게 심의하도록 하면 정말 엉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가 이중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로부터도 인증받게 함으로써 그 국내 어떤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도록 한 것, 이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정말 그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온 이런 결과죠. 그런데 이걸 지금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런 어떤 기준들을 정부가 나서서 허물어뜨리려 한다. 이게 얼마나 정말 황당한 코미디입니까? 자, 계속 보시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내외 관료들이 국제기구에 의해 인정을 받은 의평원을 상대로 망언과 폭언, 낙인 찍기를 한 것이지요. 이 표현이 재밌네요. 국내용 관료들이 국제기구에 의해 인정받은 의평원을 향해서 이렇게 협박한다? 이게 정말 코미디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윤석열 정권 관료들의 무식함과 포악함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과 관료 권력이 뭉치니 정말 기괴한 정권이 되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폭언에 대해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또 연세대학교 의과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가톨릭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별도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 교육부 차관이 대학 교육과 대학 교수가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대학 교수들이라면 이런 망언을 듣고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 교수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더 나아가 의평원이 이런 모욕에 굴할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더 나아가 의과대학 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단체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새로운 4.19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쓰셨는데, 자, 이번에 교육부가 의평원까지 건드리면서 의평원 흔들기에 나선 것은 이건 완전한 오판이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간 정말 지금까지 집단행동에 소극적이었던 전국의 의대 교수들까지 아마 다 들고 일어나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러니 정말 이렇게 의평원 흔들기에 나선 것은 이 무대뽀, 무식한 이 의대 증원이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박형욱 교수는 페이스북에 그 연세대와 고려대의 이 비판 성명을 붙였습니다. 이 중에 내용 일부만 한번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평가 인정기관이나 아무리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기관으로 인정해도 의평원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인증을 받은 의과 대학일지라도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평원도 국제인증평가기구 WFME로부터 2026년 9월까지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원장의 발언은 전문가적인 발언이며 현재 한국의학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깊은 의료의 표현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교육부가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재정의 투명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적 수준임을 자랑했는데 선진국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이 어떤지 살펴보았는가?
자, 지금 의평원 이사회가 22명인데 이 중에 18명이 의료계 인사, 의대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정부,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이렇게 4명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도 똑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1명 중에 15명이 의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명 중에 18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과 비교해도 이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니 의대 교육이 잘 되는지 평가하는데 의대 교수 외에 누가 이걸 할 수 있는다라는 거죠. 아니 임상교육이 제대로 제일 되는지를 소비자 단체가 와서 보면 압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회 구성을 아니 의사를 빼고 그 결혼을 소비자 단체로 채우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인 거죠. 이러니 교육부의 이건 이사회 의평원 장악 시도이죠. 정말 이 의료계에서 보기에는 정말 기막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번 의정 사태는 전문가 의견이 묵살당하고 독선적인 명령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의료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선의를 가진 전문가와 양식 있는 시민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핵심이죠. 이 의대 증원이 왜 무식하냐? 전문가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국내용 관료들이 탁상 공론하듯이 이렇게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질러버린 의대 증원. 그러니 이런 제왕적 결과만 나오는 것이죠. 지금 5개월째 전혀 수습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무리수에 무리수를 거듭하다가 결국 의평원 흔들기까지 나선 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 교육부 모두 참 애처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끝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각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7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5개월간 이어진 이 의료대란 막장의 정점을 어제 교육부가 찍었습니다. 어제 10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직접 브리핑하면서 의대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의대생 강제 진급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건 돌팔이 교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자, 돌아오기만 해다오. 돌아오면 다 줄게. 뭘 주느냐? 돌아오면 다 줄게. 학점도, 졸업도, 의사 면허도 주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돌팔이 교육을 위해서 온갖 꼼수와 기발한 아이디어가 다 동원되어서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자, 현재 1학기, 2학기로 운영되는 것을 1학기, 2학기, 3학기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는 거죠. 자, 이미 1학기는 다 물 건너갔죠. 이걸 내년 2월까지 채울 수 있도록, 내년 2월이 모자르면 그냥 4년 내내 중간중간 계절 학기를 통해서 이걸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죠. 이건 탄력 운영이 아니라 이 학사 운영을 완전히 엉망으로 그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죠. 아니 의대생 교육이 1학기 수업 안 듣고 2학기 수업만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아니죠. 의대 교육은 다른 문과나 이과나 이런 다른 학과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이런 분야입니다. 1학기 때 수업을 들어야만 연결해서 2학기 수업 듣는 게 가능한 이런 시스템인데 이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이런 결정들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고, 또 이마저도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한 학년은 30주 이상을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주가 가장 최소한으로 채워야 할 수업 일수라는 거죠. 그러나 의대는 이 30주는 택도 없죠. 보통 거의 40주 이상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자, 현행 30주도 지금 못 채울 판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무너뜨렸습니다. 30주 이상이 아니라 28주까지 줄일 수 있도록 이 또한 허용했다라는 거죠. 그냥 대충 교육하고 빨리 다 통과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학기 학생들 지금 휴학 아니면
유급인데 유급을 어떻게든 안 시키려다 보니까 자, 이 1학기에 나와야 될 성적 나올 리가 없죠. 수업도 안 들었으니까. 1학기 말에 나와야 될 성적을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뿐 아니라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F학점 대신 I학점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 I가 무슨 의미냐? incomplete, 즉 미완의 이런 학점이다. 그러니까 F학점 하나만 받아도 유급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F학점 주지 말고 그냥 지금 다 통과시키라는 이런 방침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F학점 대신 I학점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건 뭐 글쎄 천재지변을 겪는 이런 학교들, 뭔가 특수 상황에서 I학점제가 도입된 예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I학점제를 도입해서 네, 유급을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또 이런 방침까지 하여튼 온갖 기발한 꼼수는 다 지금 동원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 대학은 내년 2월 말까지 1학기에 하지 못한 수업까지 몰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야간 수업, 원격 수업, 주말 수업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출결 관리를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 예를 들어 원격 수업의 경우에 그 수업의 자료를 다운받기만 해도, 즉 수강하지 않고 그냥 자료만 다운받아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건 정말 대충대충 그냥 가르치고 그냥 대충대충 관리해서 전부 다 통과시켜, 전부 다 진급시켜, 한마디로 이건 강제 진급 프로젝트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의예과 1학년의 경우에 교육부 방침은 무조건 진급시킨다. 이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의예과 1학년의 경우는 자, 휴학이 안 되죠. 휴학을 안 하고 지금 수업을 안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원칙대로 하면은 유급 처리되는 건데, 유급을 안 시키겠다, 무조건 2학기로 밀어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교육부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 과목에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아까 I학점을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했죠. incomplete, F학점 주지 말고 I학점을 줘서 나머지 졸업할 때까지 수업 들어서 보충하면 그냥 통과시키게, 그냥 빨리빨리 진급시켜. 이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의예과 1학년생들이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 신입생들을 더 보호하겠다. 그래서 내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을 줘서 여러 가지 학습권 보호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정말 내용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찬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아니,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대 교육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돌팔이 교육으로 하라, 이게 교육부가 할 일입니까? 자, 그래서 그냥 정말 40주 내내 아주 빡빡하게 진행되는 이 의대 교육을, 그것도 30주가 아니라 28주 이내에서 대충대충 해도 그냥 다 졸업시키고 진급시키고 의사 면허까지 줄 이런 기세인데, 자,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하는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의대생들이 아무리 이런 방침을 내놔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오전 보도 보니까 지금 의대생들 약 95% 이상이 다가오는 국시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는 이런 의사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방침들에 오히려 의대생들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의대 교육 정말 그동안 훌륭하게 아주 높은 세계적 수준에서 관리되어 오고 진행되어 온 의대 교육을 그냥 교육부가 나서서 망가뜨리겠다라는 이런 작정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교육부의 정말 이 방침은 이게 나라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막힌 내용인데, 자, 이에 대한 댓글, 당연히 정말 혀를 끌끌 차는 이런 내용의 댓글이 많이 붙었습니다. 댓글 몇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합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부터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댓글. 더 들어누우면 내년에는 그냥 의사면허 주겠는데, 크크. 수업을 안 들어도 한 학년 지나, 크크. 초법적인 행정부의 정책. 올해 말까지도 안 들어오면 나중에는 유급이란 없다라고 할 기세네, 크크.
댓글러들아, 의대생은 수업을 안 들어서 1년 쉬고 진급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강제로 진급시켜 돌팔이를 양성하겠다는 거다. 의대생이 원칙적인 거고 정부가 막 나가는 거지. 저게 어떻게 특혜냐? 머리에 우동사리만 들었느냐? 제정신 바뀌어 있으면 정부에 대해 의대생들 휴학 받아들이라고 해라. 아니 휴학을 막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의대생들이 휴학하고 쉬겠다는데 이걸 정부가 막고 있다? 그러면서 유급도 안 되고 휴급도 안 된다? 아니 휴학을 안 시키면 유급이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휴학을 막고 있으면서 유급도 안 되게 하겠다. 그러니 결론은 돌팔이 교육 아닙니까? 자, 좀 더 보시면 감당도 못할 어설픈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이다가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의료 시스템은 초라하게 망가지고 필수 의료는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되고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의학 교육마저 형편없이 하향화시키는구나. 이것이 의료농단이 아니면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 의사들을 집단행동이니 뭐니 하며 범죄자 취급해 몰아붙이고 근거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도 없는 75% 의대 폭증시켜 의학교육 망가뜨리고 수천억 예산이 들어갔으나 빅5 병원은 도산위기에 놓이고 수십조 예산 투입은 강간무소식이고 참담한 의료농단 책임 누가 지나? 네, 여기에 이 의료대란의 그 실상이 다 들어가 있네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보자 하니 이런 미친 정부는 진짜 처음 본다. 온 국민들이 돌팔이 의사에게 진료받고 죽으란 말인가? 이 미친 정부야. 의대생들 스스로가 이미 제대로 공부할 시기가 지났다고 보고 1년 늦추겠다는데 교육부가 강제 진급시키겠다는 거네? 미친 것 같아. 자, 또 다른 댓글. 전반적으로 교육부 장관 맞나? 장관이 부실 교육을 주도하나? 정신 나갔군요. 교육부가 물리적 시간이 지났으면 휴학 받아들여라. 학생은 공부 안 해도 유급 안 시키고 개원의는 공부 안 해도 대학 교수 시키고 정말 뭐 하자는 거니? 네, 정말 뭐 하자는 거냐 묻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의대 교육 현장까지 돌팔이 교육으로 난장판을 만든 이 의료대란 막장, 정말 교육부가 그 막장의 끝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